네, 드디어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이제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2월에 이제 첫 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오늘 되게 뭐 좋은 느낌이었어요. 시장 자체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홍주원의 홍스타, 네,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해볼 건데, 저번 주에 이제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주 동안 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차인데, 우리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이 홍스탁을 또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역시나 제가 이제 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방송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재밌는 방송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네, 제 제자 위로님과 함께 할 건데, 위로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제자 위로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주린이로서 홍주원 선생님과 여러분의 커넥터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위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엔돌핀이 또 쏙쏙 솟아나는 그런 주식방송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안내 방법 영상 함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오디오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무튼 뭐 대단히 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시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위로 제자님? 네. 네. 제자가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이 진짜 너무너무 네. 많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공매도 영향이 나타나면서 네. 증시가 좀 반등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영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특히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주의 성장을 보이면서 이거 좀 괜찮은데 하고 눈여겨봤는데, 오늘의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에서 이제 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펀드 공매도 이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출렁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외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국내 시장을 좀 뒤흔들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좀 외인이 또 매수를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또 견조하게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점 매수가 개인이 아닌 기관과 외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개인과 이제 그 기관과 외인이 같이 들어온 점은 아무튼 당분간 단기 반등은 좀 나아주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가 네. 좀 아무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물론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흐름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이렇게 강세를 더 보인 이유는 셀트리온 때문인데,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닥의 이제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셀트리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공매도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하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너무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셀트리온 자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공매도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공매도의 가장 그 피해를 본 게 저는 셀트리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공매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네. 좀 그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제 홍콩식 공매도의 어떤 지정제와 K 대선주 시스템의
공매도 관련 이제 그 개선을 방안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또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차임 공매도라 그래가지고 네. 그 금액도 무제한 그리고 이제 납부 기한도 무차임적으로 계속 이제 무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악습이라 그러죠. 이제 되게 네.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인데 솔직히 말해서 공매도 세력한테는 뭐 솔직히 꿀이죠, 꿀. 이런 시스템은 없는 것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없는 거를 갖다 파는 건데 네. 없는 거를 갖다 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납입할 기한을 계속 연장해주고 그 무차임 그리고 무제한 이런 그러니까 없는 거를 계속 무제한적으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되게 안 좋은 그런 악습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제도를 좀 앞으로 개선을 시키겠다. 공매도를 이제 뭐 아예 제한을 못 시키지만 공매도를 다시 이제 하게끔 만들어 주되 되게 이제 좀 제한을 많이 걸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 홍콩식 공매도 같은 경우는 네. 그 시가총액이 한 30억 달러, 30억 달러 그게 이제 홍콩 달러 기준으로다가 그 4,300억 정도, 네. 예, 이 정도 기준의 그 이상의 그 기업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하의 기업들에도 되게 많이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총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자체에 강한 좀 훈풍을 바람에 불어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제약 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되게 미끼예요. 그러니까 네.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먹기 좋은 먹잇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공매도 세력의 가장 먹기 좋은 먹잇감이 이제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결과 없이도 네. 어떤 기대감으로만 많이 큰 정말 좀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매도를 때리기가 되게 좋죠. 왜냐면은 조금만 불안감을 줘버리면은 이 기대감과 이 희망은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실체가 없잖아요. 네. 임상, 이상, 삼상 이런 거에 되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환장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임상, 이상은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하고 임상, 삼상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건데 삼상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은 아니거든요. 그 임상, 삼상 이후에도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 또 허가를 거쳐야 되고 시판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가격 측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판 허용까지 한 3단계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 삼상이 통과되고 이 3단계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제약 그 제품들도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순전히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회사들인데 이 기대감은 어느 정도 불안감만 좀 엄습해 온다면은 어느 정도 불안감만 조금 심어준다 그러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실체가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3단계다, 2.5단계다, 2단계다. 이거는 실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2.5단계는 그 2.5단계이고 3단계는 또 3단계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3단계가 어떻게 주행이 되는지. 그럼 이거는 언제 무너져 내려요? 기대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니라 이미 이 기대감은 이 3단계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동반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뭐가 어디에서 무너져 내리냐면은 오류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류. 잘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거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는 그게 아니라 2상, 3상에서 기대감 그 기대감까지 2상, 3상까지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어 3상에서 좀 뭐 잘 안 됐다. 이러면은 그냥 그거는 바로 내려오거나 혹은 그 임상이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조금만한 어떠한 그런 뭐 안 좋은 소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될 거다. 혹은 뭐 이제 이게 좀 일부 이상에서 일부 좀 조작이 된 게 뭐가 발견이 됐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엄청나게 그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그래서 변동폭이 되게 큰데 그거를 주관하는 게 바로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런 공포감을 심어가지고 이 공매도로 같이 때려버리면은 이게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취하는 이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의 가장 좋은 먹잇감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매도 세력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점이 바로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게 이 공매도 제한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뭔가 실현화되는 게 아니라 논의 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논의 중이니까 이건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벌써부터 들떠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이렇게 어떠한 그런 뭐 전략을 잡기에는 되게 좀 의미가 없죠, 지금은. 예, 지금은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시면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뭐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이 됐을 때 기관이나 외인이나 주체 세력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이렇게 그 흐름을 바꿔갈지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주 공매도 세력 이런 것들이 오늘 되게 핫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슈는 되게 미비해요. 미비하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기관이 움직여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들이 네. 좀 많이 움직여줬다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런 기관들이 이제 그 조금 강한 매수세를 불러오면서 외국인도 지금 어때요? 헤지펀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게임스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수세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저점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그 기관이나 외인들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전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금 공매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풍선을 우리가 불다 보면은 풍선이 빵빵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속 불고 불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풍선이 불어날 대로 불어났는데 이게 계속 바람도 세고 줄어들었다가 계속 다시 늘어났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선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를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에는 기관과 외인의 어떠한 포지션을 먼저 잡고 그리고 시장이 회복이 되는 게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됐을 때 윗꼬리를 달고 다시 시장이 빠지는지 그때 이제 주체 세력의 어떠한 뭐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주체 세력이 원하는 구조를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먼저 좀 파악하시고 바라봐 주시면은 더 이런 우리가 전략을 잡기가 수월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은데요. 역시 주식계의 1타 강사다운 우리 바로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참 선생님의 이 시황을 듣다 보면요. 투자를 바라보는 또 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통찰력 있게 알 수 있어서 이 방송에 더 유익하고 인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즉문즉답 시간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시간, 바로 이슈 시간인데요. 이슈의 이슈, 핫 이슈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전기차 배터리, 너무 이미 핫 이슈하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K배터리의 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쌤, K배터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배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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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아, 배터리요. 네, 방송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너무 구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런 걸 또 해주시더라고요. 배터리 이러시길래. 배터리. 네. 배터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네. 네, 배터리, 급성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셨네. 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되게 오디오가 잘못되고 나서 좀 우리가 대사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는데 말렸어. 맞아요. 네, 방송 초반부터 말려서 그래 지금. 네. 말린 거를 지금 핫 이슈 시간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한국 배터리 급성장에 대해서 좀 이제 네. 우리가 알아볼 건데. 네. 이 K배터리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K배터리가 지금 난립니다. 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된 동력과 계기는 뭐예요? 순전히 우리의 이제 부지런함, 한국인만의 부지런함, 그리고 한국인만의 기술력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제 시장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경상수지에 되게 예민한 나라입니다. 민감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민감한 나라인데 수출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출의 의존도가 높으려면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의 경쟁력이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네. 경쟁력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뭘 갖춰야 돼요? 기술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수십 년간 그냥 기술력 하나로 살아온 나라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네네. 이제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재팬이 그냥 그 정설이었어요. 오. 네,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일제는 좋다. 근데 지금 이 2020년도, 201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2020년도까지 지금 현재 메이드 인 재팬 지금 찾나요? 안 찾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전자제품 하면 딱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LG, 삼성입니다. 그죠? 뭐 소니 냉장고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기술력 좋다 그래도 독일은 딱 차만 이제 우리가 좋다 생각하지 가전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삼성, LG가 거의 그쵸.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쵸.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무조건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고요. 맞아요. TV도 메이드 인 재팬이었었어요. 근데 TV 지금 재팬 거 보나요? 안 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이미 뛰어나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술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 같은 산업이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배터리 산업은 정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우리나라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부분들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을 쓰는데 이 휴대폰에 이 배터리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아. 배터리 경쟁이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네네네. 스마트폰의 경쟁 구도는 어디예요? 삼성이랑 애플이잖아요. 네, 그쵸. 네. 멍 때리지 마세요. 네.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네, 뭐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네, 삼성이랑 애플. 네. 네, 삼성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뭐 LG도 있었는데 LG는 그쵸. 지금 이제 그 디엔드 됐고 음. 그 삼성인데 삼성이랑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3 시절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갤럭시 3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배터리 경쟁을 했었어요. 물론 오. 기술력 경쟁도 있었지만 네. 누구 배터리가 더 오래 가냐. 왜냐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예전에 이제 2G 폰 쓸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터리 경쟁이 그때부터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경우 뭐 삼성이 다 개발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하청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LG도 하청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붐이 또 무슨 붐이 불었냐면 로봇 청소기 붐이 불었었어요. 오. 로봇 청소기 붐이. 네네네. 그게 이제 2011년도부터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이게 10분을 못 넘기는 거야. 오. 네. 그래서 이거를 30분, 40분까지 써야 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 어떤 붐이 불었어요? 무선 그 충전기요, 네. 청소기. 무선 청소기. 네. 웨이크업 하세요. 네. 다이슨 붐이 불어오면 다이슨. 네, 다이슨. 네. 근데 다이슨이 나왔을 때 삼성이랑 LG가 바로 그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다이슨이 갖추고 있는 이 배터리 아. 기술을 못 갖췄기 때문인 겁니다. 네. 오. 그래서 네.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다이슨은 켰다 하면 2, 30분 그냥 가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처음에 무선 그 무선 충전기란다 청소기가 나왔을 네네네. 때 실질적으로 이게 8분을 넘기기가 힘들었었어요. 아. 저전력으로 했을 때는 10분, 네. 터보를 썼을 때는 7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청소를 못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 1년 만에 12개월 동안 네. 배터리를 개선시켜 가지고 나온 게 삼성 그 청소기랑 LG 무선 청소기가 나온 거예요. 그 모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배터리에 대한 계속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미부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 역사를 또 같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죠. 네. 그 이만큼씩이나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카피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중국 욕하잖아요. 제 중국 애들 되게 카피 막 하고 막 한다. 욕할 거 못 돼요. 우리나라도 되게 잘 뺏기고 네. 잘 그거 해요. 카피를 잘해요. 네. 그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차 나올 때마다 네. 저 독일 무슨 차랑 닮았는데 아.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중국은 기술력이 없이 아. 껍데기만 카피를 잘하는 반면에 그쵸. 우리는 기존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네. 한마디로 그 되게 좀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커스터마이징을 네. 되게 잘한 케이스다. 그러니까요. 라고 좀 볼 네, 수가 네,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산업군에 있어서 조선업도 우리가 그렇게 네. 뺏어온 거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뺏어왔다 보시면 돼요. 아, 뺏어왔다. 예, 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는 일본을 이기기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도요타나 네. 혼다 이런 게 네, 너무 이렇게 대중화가 돼 있고 음. 잘 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거는 좀 미흡한데 조금, 다만 우리나라가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통신 쪽이랑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 기술, AI, 네. 네. 그 IT 산업 오. 이런 쪽은 우리가 정말로 기술력이 좋은 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네. 전기차가 나왔을 때부터 음. 그 또 이걸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LG의 역사가 있어요. LG의 역사. LG의 비밀. 역사요. 오, 네. 비밀. LG가 왜 스마트폰을 포기했을까? 왜 디자인이 안 예뻐서? 물론 경쟁에서 밀린 네.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스마트폰에 5조 그냥 LG가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해 본 게 5조예요. 아. 영업 적자가 네, 5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LG가 적은 회사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 뭐 해온 그게 음. 우리가 뭐 쉽게 말해 짬바가 있는데 네. 그거 쉽게 못 포기하잖아요. 그쵸. 그거 좀 더 할 수도 있어. 롤러블 폰도 뭐 이제 네, 나왔잖아요. 네. 원래 그 나왔다가 지금 이거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그 LG 롤러블 기술이 되게 좋은 기술이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이야기가 산으로 죄송한데 그 전자제품 사는 데 있잖아요. 네, 네. 그 뭐 하이 땡땡 네, 네, 하이 땡땡. 마트라든가 네, 전자 땡땡. 예. 그 우리가 큰 대형마트 가도 있잖아요. 네. 그 전자제품 이렇게 파는데 네. TV가 이렇게 롤러블 TV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다는 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 아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직원이 저를 되게 하찮게 쳐다보면서 1억이요? 이러는 거야. 네. 왜? 1억이라는 거야. 아 그래 처음엔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네, 네. 아니 이거 왜 얼마인지도 물어보면 안 돼? 뭐 이런 거였는데 1억이요 이러길래 아 예. 그러고 갔어 내가 다. 아 예. 그러고 갔어요. 찌부리 돼서 갔는데 진짜 비싸더라고. 근데 이게 끝내주는 기술인 거야. 그만큼 비싼 이게 그 정도 값어치가 지금 당장 있는지 네, 네. 모르겠는데 와 이게 마치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 무선 휴대폰이라고 그래서 이만한 진짜 탱크만한 휴대폰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시중에서 180만 원씩 막 150만 원씩 팔았거든요. 오. 싼 게 한 100만 원 네. 이랬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시가로는 그게 한 뭐 20년 더 된 거니까 네, 네. 20년 더 된 거니까 네. 뭐 그때 이 가치로는 화폐 가치로는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충격이랑 비슷한 거야. 아, 그 롤러 네, 이게 TV가. 정말 오. 그때 충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오. 지금 그때 깜짝 놀랐는데 네. 좀 아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 5조 원의 적자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포기했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LG 자체 기업으로 봤을 때는 네. 포기하기 아까운 건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협업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히 포기한 이유는 배터리 산업에 집중을 하기 위한 겁니다. 아. 네. LG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 2014년도부터 네.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었다 보시면 되거든요. 오. 이 배터리 산업에. 네. 그게 왜 그럴까? LG가 살아날 구멍이라고 유일한 구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스마트폰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고 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LG전자라는 이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LG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이 시대에 맞춤형의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네. LG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배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배터리에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LG가 배터리 산업에 지금 독보적인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삼성 좋죠. 삼성 좋습니다. 근데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지금 LG가 더 앞서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인정을 하고 네. 이제 뭐 LG랑 좀 협업을 하려고 했으나 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삼성은 또 큰 반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LG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을 포기하면서 이 모든 인프라와 자원을 어디다? 배터리 산업에다 지금 쏟고 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갖춘 그런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앞으로 이제 LG가 선두에 서가지고 LG 화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선두로 서가지고 이제 K 배터리의 부흥을 아마 불러 일으킬 겁니다. 뭐 지금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이거는 공유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은 이미 이제 뭐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뭐 국내에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밖에 팔 수 없는 것들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치고받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같이 그 상정하는 이런 모습들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기업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해외 독일 기업이라든가 네. 뭐 영국 기업이라든가 지금 뭐 그 캐나다나 네. 뭐 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정말 좀 큰 성장을 큰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K배터리의 이 부흥은 앞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주도주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앞으로 한 20년 동안 15년 동안은 그래도 이 배터리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주도를 할 수 큰 이변은 없으면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고 주식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5년 동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이 배터리에 대한 스토리텔링까지 어쩜 이렇게 쉽게 해주시는지 저 진짜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고요. 배터리에 대한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정리해주신 내용 쏙쏙 복습하시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 내용들 또 한번 포인트 짚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이 시간만을 기다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홍주원의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이 증문즉답 시간은요, 소통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노란톡 참여 방법 영상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네, 홍주원의 증문즉답 시간 들어왔습니다. 이 코너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지 않나 싶은데요. 선생님의 쉬운 설명이 이 우리 홍스탁의 가장 인기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쉬운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 우리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씩씩님이 이번 주 전망이 어떠신가요? 또 경이로운 홍수탁님이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이번 주 전망이요. 네. 이번 주 전망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오늘 아까 시황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단기 저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브리핑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웨인의 그 헤지펀드 그 게임스탑 이 이슈로 인해서 웨인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시장이 좀 쭉 빠졌지만 결코 이 주체 세력이 빠진 게 아니다. 시장의 주체 세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게 기관이랑 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이 개인이 지금 7,500억 정도, 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5,200억을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포지션이 과연 그 주체 세력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이 분명히 나와주긴 나와줍니다. 오늘 이제 그 강한 그 상승 마감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좀 상승의 어떠한 그런 그 분위기를 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 갭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혹은 상승 출발을 해서 하락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상향 한마디로 이제 반등에 나와주는 그림의 차트는 그려주고 마감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그때부터 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좋아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뭐 윗꼬리를 달거나 뭐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체 세력이 어때요? 매물 이제 출회를 계속 하고 있다. 뭐 그랬을 때 시장에 다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번 주는 아무튼 뭐 견조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전망도 이 질문에 답하시는 이 딱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통쾌하고 진짜 이보다 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영앤 리치, 스마트 앤 핸섬 선생님 바로 네. 쌤. 네,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AMD가 삼성에 수주를 맡기고 AMD 팹리스 순위를 보니 꽤 높더라고요. 우리나라 팹리스 전망 어떤가요? 이 주린 입장으로 봤을 때 팹리스가 뭔가요, 쌤? 아 지금 이제 네. 이 그 AMD 같은 경우는 어떤 네. 기업이죠? AMD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AMD가 뭐예요? AMD를 모르신다고? 뭐 주린이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컴퓨터 쓰세요 안 쓰세요? 컴퓨터요? 네. 네, 씁니다. 또 이제 화가 나신다 이제. 네. 네. 아니 지금 제 제자잖아요. 네. 주식을 이제 하잖아. 네. 그죠? AMD라는 컴퓨터 못 들어보셨어요? 메인보드? 네? 그 인텔은? 아, 인텔 알아요. 인텔 알아요? 네, 저 주린이 대표잖아요, 쌤.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AMD, 네. 팹리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아요. 우리가 반도체 알죠? 반도체. 반도체 알아요.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아세요? 네. 시스템 반도체. 네. 알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네. 그럼 이제 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조 공정이 필요하죠. 그럼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네.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요. 오. 설계를 하고 개발만 해. 네, 네, 네. 이걸 보고 팹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까지는 안 한다 그래야 되나? 그냥 네, 네. 그 설계랑 음. 개발까지만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네, 네, 네. 그런 업체를 보고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팹리스 기업이다. 네. 근데 그 이제 팹리스에 네. 대해서 어떤 질문 주셨죠? AMD? 팹리스에 대해서 팹리스의 네. 전망은 어떨까요? 팹리스 순위를 보니까 AMD 팹리스 순위가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팹리스 전망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아, 그럼 팹리스가 네. 뭔가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팹리스 전망을 네, 물어보신 거예요? 팹리스 뭔가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막 카톡방에 그랬어요. 팹리스가 뭔가요? AMD가 뭔가요? 이거 여쭤보셨어요? 나왔어요? 네. 네, 저만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 우리나라의 팹리스 전망 네.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은 갈 길이 많아요. 네. 멀고도 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 기업이 네.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오. 네. 거의 없다. 거의 없을 것 이제 같아요. 1위부터 네. 10위까지 네. 전부 다 외국 기업이거든요. 오. 네, 전부 다. 네. 그 여기에 지금 뛰어들으려 그러면은 그래프 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네. 이제 이 1위부터 10위 기업이 이 동그라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네. 이 동그라미의 거의 90%를 차지해요. 아. 그럼 나머지 10%로 이제 10위 미만 기업들이 나눠 먹는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요렇게 좀 실선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오. 네, 아직 갈 길 많이 남았죠. 네, 진짜 갈 길이 많이 나왔네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 전망에 대한 거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또 정치권에서 한일 해저터널 관련 언급이 나왔었는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요? 정치권에서 네. 한일 해저터널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요. 지금 네. 당장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없습니다. 네. 답변 짧고 굵게 넘어갔고요. 다음, 가정의 ESS용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V2X와도 생각해서요. 이거 좋아요. 네, 배터리. 네. 그 ESS용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전망이 괜찮습니다. 오. 네, 이거는 산업용이 아니고 그 가정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기업 그 산업용보다 네. 더 많이 보편화되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이쪽으로 오. 좀 그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이 배터리 관련은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셨네. 네네네.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한번 갑시다. 백신 관련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신이 지금 얘기가 좀 뜨거우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전망을?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지금 그 재료가 네. 재미를 볼 만큼 다 봤어요. 재미볼 만큼 봤다. 네, 지금은 이제 백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네. 이제 그 좀 더 가치 있는 것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여러분 질문을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2월 첫 번째 날인데 많은 분들이 또 월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와 너튜브에서도 계신가요? 네.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돼요. 네, 너튜브에서도 네.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음.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증문즉답에 있어서 지금 참여를 좀 많이 안 해주시는데 참여 안 하시면은 방종합니다. 네, 빨리 좀 참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은 이 증문즉답 말고도 무료 공략주 같은 거 그냥 공략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증문즉답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공략주도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우리 위로 제자님이 질문 해주실 거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궁금했던 감정 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왔는데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주린이라서 그런지 저 말고도 많은 주린이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주린이라면 누구나 흔들렸을 이 멘탈,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미키 씨님의 질문입니다. 감정 관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20대나 30대 분들은 돈들이 작지만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투자는 자신이 하는 거지 않을까요? 빨간 장에는 다들 스마일하지만 파란 장에는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선생님의 의견은 듣고 싶어요. 이거 우리 쌤 완전 전문 분야잖아요. 네, 이런 질문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이렇게 그 주식을 하면서 네. 정말 이제 좀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좋아요. 네. 근데 주식이 어떻게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항상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르내림 속에서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투자 전략이고 우리가 또 이기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다음 전략이 없어요. 그다음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뭐 타이밍을 잡는데도 뭐 특별하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거나 혹은 뭐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거나 이렇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상승 시장이니까 뭐 이거 손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당연히 올라가겠지. 내가 사면은 사자마자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환상과 믿음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 시장이 좀 내려왔을 때 좀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절 생각한 한 적도 없고 손해를 볼 거라는 어떠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이 좀 눌렸을 때 감정이 좀 요동치고 그리고 이제 멘탈이나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알면서도 안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좀 어떠한 하나의 폐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처음에 접할 때 포털이나 너튜브 이런 거를 많이 접해가지고 주식을 막 이렇게 보고 막 기법도 배워가지고 막 네. 해보고 막 차트도 막 어떻게 보는지 막 보고 배우고 하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되게 이제 요즘에 뭐 슈퍼겜이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방송도 하고 뭐 인터뷰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30억 만든 거 뭐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조회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네. 그렇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한 걸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정도도 안 해놓고 운으로 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조차도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투자에 가감히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업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생활도 보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보살피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영상, 그런 기법들을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영상들을 보고 이상한 어떤 교육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간이 많고 전업 투자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보낼 자신이 있다. 난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나는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생활도 해야 돼. 취미도 해야 돼.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몰두해가지고 투자하는 어떤 투자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의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거고요. 뭐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용감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란불 들어오면은 용감하지 못하죠. 전전긍긍 불안해합니다. 그럼 본인은 본인 성향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본인은 수익은 이만큼 바라면서 손해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언제 매매가 가능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그런 성향에 맞게 나는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막 큰 수익을 내서 벼락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공격적인 성향인 줄 알았는데 이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들고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라도 100만 원 가지고 1억 벌고 싶고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벌고 싶고 누구라도 다 그렇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바라는 건 뭐예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러니까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인 내 모습을 바라봐요. 현실적인 내 투자, 현실적인 내 상황,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해야지 내 목표 수익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 현실적인 투자의 목표 수익률은 한 달에 내가 이 종목을 해가지고 아니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한 달에 이 정도의 수익률 혹은 내가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수익률 그럼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일도 하고 취미도 하면서 주식 투자로 1년에 수배, 뭐 2배, 수십 배, 수백 프로 막 이런 거에 투자를 노린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뭐냐면은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자신부터. 그래야지 전략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튜브에서 뭐 포털에서 혹은 경제방송에서 막 엄청난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것들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슈퍼개미가 전달하는 뭐 어쩌한 뭐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슈퍼개미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해요. 그냥 너를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예. 자신을 알면은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실패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일확천금 혹은 내가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욕심이죠. 불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는 거 제가 딱 얘기했죠. 모든 걸 내려놓을 자신이 있을 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저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혹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혹은 제 제자분들이, 제 회원분들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지금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당신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투자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재테크를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주식으로 듣는 정말 인생 강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질문과 관련된 또 멘탈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주린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거는 방송에서 언제 한번 다뤄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질문으로 또 넘어갔네요. 네, 우리 짧게 하는 질문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쌤. 아, 정말 감동적인 이 후에 1분 내로 답변할 수 있는 짧고 굵은 답변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우리 너튜브에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게임스톱 주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짧고 굵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쌤? 그거 신도 모르죠. 네, 신도 모르죠. 네. 진짜 짧고 굵게 갔어요. 네. 네, 뭐 신도 모르죠. 신도 모른다. 네. 너무 좋은 질문. 네. 너무 좋은 질문에 너무 좋은 너무 좋은 통쾌한 답변. 네. 이제 우리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무료 추천주. 이 무료 추천주는 우리 쌤께서 기분이 좋으면 주시고요. 네,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쌤? 네, 무료 공략 주식 준비돼 있고요. 네. 아니 뭐 웬일이에요? 네, 무료 공략 준비돼 있어요. 네, 저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저번 주에 나갔던 공략주가 네. 좀 낙폭이 좀 됐어요. 왜냐면 저번 주 네네. 시장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매수가 아직 가능한 거죠. 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진짜 이거는 놓치면 후회할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받으려면은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와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방송에는 절대로다가 말을 안 해줘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듣는. 네.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네. 이 부근에 손절하세요. 뭐 가격 전략을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네. 들어. 근데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면은 네. 제가 딱 제시를 해드리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쵸. 하세요. 끌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노란톡에 이제 홍스탁, 홍전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QR 코드 나와 있으니까 네. QR 코드로 이렇게 금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 지금 이런 뭐 좋은 무료 공략주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강의들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 함께 하시면은 뭐 계좌가 빨갛게 네.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오늘 네. 방송은 예,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시간 진짜 공략주 지금 빨리 갔어요. 놓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시간 빨리 다- 들어오셔야 시간 오늘 다 함께 할 수 가니까.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또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어떡해 그거를. 네, 얼른 들어오시고요. 오늘 시간도 정말 순삭이 됐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